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박병훈 대표님 들어오셨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화면 열어주시고, 어, 제가 공동 호스트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열어주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뉴로 헬스에 대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파나토스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뉴로 헬스를 개발하신 박병훈 대표님께서 이제 파나토스의 원리와 또 개발하실 때의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를 이제 저희에게 발표해 주시기로 해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예. 박사님 이제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회사의 발달 과정을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뇌파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여러 생기고 또 여러분들도 쉽게 그런 제품들을 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98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 제가 유일했었습니다. 어, 뇌라는 말을 꺼내더라도 사람들이 뭐 뇌라는 단어는 다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뇌파 측정기를 만들고 또 그 뇌파를 조절해서 어,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 저한테 첫 번째 질문한 것이 이것이 MC 스퀘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기술이고, 그 MC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고문 기술로 사용했었던 기술을 어, 이렇게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영업적인 그 스킬을 써서 보급에 성공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뭐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그게 큰 성공을 거두었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했었고 잘못 그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경향이 생겼죠. 어, 그 우리가 뇌를 직접 컨트롤한다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인가 하는 것이 제가 한 26년 동안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항상 어, 이 아주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뇌파를 직접 측정한다는 것도 역시 지금 여러 이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이 뭐 여러 회로들도 있고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파 측정기 같은 경우 전도성 풀을 이용을 해서 이 뇌의 머리카락 틈새에 전극을 정확하게 부착을 하고 뇌파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이 전도성 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금속 전극을
그 이마나 이런 데 부착을 해서 뇌파를 측정할 경우에는 저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값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예, 마이크로볼트 수준으로 굉장히 약해지는데 거기에 다양한 노이즈들이 끼게 되죠.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이 뇌파와 관계없는 다양한 노이즈들이 뇌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개입이 돼서 우리가 그런 그 노이즈 속에서 뇌파를 추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요즘 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뇌파를 잡아내는 그런 그 보급형 뇌파 측정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죠. 뇌파를 그런 회사들은 뇌파 측정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보급을 안 하거든요. 그걸 보급하는 순간 자기들 제품이 얼마나 어, 부정확하게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정 프로그램을 보급을 안 합니다. 저희는 측정 프로그램을 전부 다 보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품에서 측정되는 뇌파 신호값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98년에 설립을 할 때만 해서 99년에 처음 이 뇌파 측정 장치를 개발을 해서 선을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 건식 전극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생활 환경이죠, 우리.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 개발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희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 그것도 유선 제품이었었죠. 뇌파기하고 컴퓨터하고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연결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파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유선 제품의 경우는 굉장히 고가 장비를 이 재료를 사용하면 그런 이 전선에서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광 케이블은 내부 그 인터널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가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극에서 측정한 뇌파 값을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전송한 외부 잡음이 없이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죠. 일반 케이블, 동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 자체에 특수한 쉴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노이즈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실드 케이블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미약한, 굉장히 극미약한 신호를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그보다 더 약한 그런 극미약한 신호를 정확하게 검출을 해가지고 이 뇌의 건강 상태 또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그것을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뇌파 신호를 우리가 아, 이, 이 증상에 따라서 최적 조건으로 그걸 컨트롤해서 건강한 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 역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례들을 보면 뇌파 신호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의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뇌파가 측정된다. 어, 그래서 뭐 이 그런 장비 가지고 그냥 이 측정해서 그냥 훈련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은 인터넷 뒤져보면 뭐 40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도 뭐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제품들을 사서 테스트를 해보면 뇌파 신호가 정말 불량합니다. 심지어 의료기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저희가 봐보면은 정확하게 뇌파 신호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 대체로 뇌파 측정기들을 이 실험실에서 만들 때, 연구실에서 만들 때, 쉴드룸에 들어가서 그것을 측정 테스트를 합니다. 그 쉴드룸이라는 것은 소리도 안 들리고 전자파도 차단되어 있는 굉장히 차폐실이죠.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노이즈들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차폐실에서 전자파 테스트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자회로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그런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쓰면은 신호가 안 잡힙니다. 예. 온갖 노이즈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뇌파 신호값들이 엉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최적화시키고 그런 노이즈들을 필터링 해내고 그러면서 순수한 뇌 신호를 최대한 정확하게 유도해내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낸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만 뭐 전념을 해서 몇 명의 박사급 또 실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우리 연구팀들이 최소 1년 이상을 전념을 다해가지고 저희 최초의 제품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99년입니다. 99년. 그 뒤로 저희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이 국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는데 기술적인 핵심에 대해서는 뭐 논문 읽어봤자 나오지도 않으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0년에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보급을 시작했었던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저희 제품을 많이 썼던 데가 스포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뭐 양궁 선수라든가, 뭐 사격 선수라든가, 또 이제 그 이 다른 여러 경기 종목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 어, 그러면서 뭐,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한 그런 결과들을 논문으로 실제로, 스포츠 사이칼로지 교수들이 그 당시에 저희 제품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골프 타수가 7.5타가 퍼팅 타수가 7.5타가 줄었다는 그런 논문도 나왔었고 IQ가 2개월 훈련 만에 평균 15점이 올랐다는 논문도 나왔었고 실제 그뭐 다트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눈에 띄게 경기력이 향상이 됐다는 그런 논문들이 그 당시에 2000년, 2001년 이때 집중적으로 논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투 채널 유로 피드백 시스템을 2000년 늦음하게 개발에 성공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적용을 해봤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의 효과가 아, 나타났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이 된 아이들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주의 집중력이 크게 개선이 돼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을 그때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뇌파를 제어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고 제가 소위 뉴로 피드백의 그 개발 발달 과정에 있어서 거의 전설적인 그런 미국의 과학자들을 제가 다 찾아가서 만나고 이 기술의 노하우, 핵심적인 책에서도 안 나오고 논문에서도 다 숨기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뉴로하모니 제품은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뉴로 피드백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완벽하게 그때 제가 다 개발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필드에서 직접 그것을 적용을 해서 어떤 질환, 어떤 정신질환이나 뇌질환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뇌파를 더 정밀하게 컨트롤하게 되고 또 뇌파 신호에 대한 그 퀄리티도 더 향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왔었던 겁니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 저희 그 뉴라모니 제품은 7세대입니다. 7세대. 그동안에 약 제가 보니까 한 4년에서 그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주기로 제품을 제가 업그레이드를 그동안에 해왔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세계 최초로 저희가 휴대폰에 정착을 해서 휴대폰에서 뇌파 측정을 하고 뉴로 피드백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뇌파 신호를 완전히 자동 분석을 해서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그 이 뇌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비큐를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도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그 뒤로 정밀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BQ2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5세대 BQ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치료 프로토콜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개발하는 것에 지금 이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의료기 제품을 2000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에, 어, 그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 제품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의료기 제품 개발에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022년에 의료기 개발에 성공을 한 것이죠. 만일에 제가 그런 약 20여 년의 준비 과정, 즉 뇌파 측정기에 대한 기술 개발, 개량, 이런 개선이라든가 또 뇌파를 컨트롤하는 치료 프로토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은 아마 의료기 개발이 하드웨어는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개발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에, 섣불리 하질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20여 년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뇌파 신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전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노하우까지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의료기 개발을 하고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 적용까지 따내는 그런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뭐 이제 저 뒤로 이 여러 회사들이 투채널 의료기 등록을 하고 그 병원에 납품을 합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연구개발에는 특출난 좀 재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영업 마케팅 쪽으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는 뭐 한 350개 병원에만 보급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저희 것만큼 뇌파 신호가 정밀하지도 않은 데다가 전혀 터무니없는 설명들을 해요. 1분만 측정을 해도 다 측정이 된다든가 뭐 이런 또 분석 결과지도 저희 걸 많이 흉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어, 확실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런 이제 뭐 여러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의사분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제품을 선택하는데 그 검토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많은 병원에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병원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우리 BQ 검사 결과지가 너무나 정확하다. 환자 상태를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환자한테 굳이 문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BQ 결과지만 보면은 이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끔 그런 스크리닝 검사로서는 최고 툴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정신과나 다양한 그 우리 진료 과목 병원들에서 아동들의 그 주의력 결핍증 환자들이라든가 또 불면증 환자라든가 치매 환자라든가 뇌졸중 환자라든가 또 다양한 정신질환들,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초기 설립 단계, 교육 기반 구축 단계, 이때는 저희가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유치원에다가 1,000개가 넘는 학원, 또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 저희 제품들이 보급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쪽 시장에 주력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저희 제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저희 센터에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나 어렸을 때 이 제품 나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좋았었다. 이거 효과가 정말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씩 들어보면은 상당히 보람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5년에 BQ 프로그램을 첫 출시하고 나서부터서는 네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서버 구축을 못했었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에 네파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뭐 하루에 굉장히 많은 뇌파들이 저희 서버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렇게 누적된 2005년부터서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림잡아서 한 200만 건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개발 초기에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국립과학원이 모스크바에 있는데 그때 거기에 가서 뇌파 데이터 이제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막 저희가 막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 BCI 전문가들이랑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100만 건 네파 DB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축적한 네파 데이터는 1930년대부터 축적을 했었던 데이터입니다. 100만 건 네파 데이터를 1억 원만 주면은
자기들이 저한테 제공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뇌파 데이터를 이렇게 누적해서 정확한 뇌파 DB를 만들어낸다는 것, 표준 DB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완벽하게 제가 다 구축을 했고, 어, 지금은 이제 이 병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병원에서 들어온 뇌파 데이터를 보니까 2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질병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DB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어, 엄청난 국가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런 뇌파 표준화된 뇌파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상 DB와 임상 사례가 없으면 이건 말짱꽝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렸었던 것은 그러한 임상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베이스 이게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하나 만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의료기도 완벽한 의료기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2005년부터서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충분하게 구축을 했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BQ로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의료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보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그 진행이 되면서 맞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제 사업이 상당히 힘들고 또 고독하고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은 무난히 그 세월들을 다 버텨내고 지금까지 온 것을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않는가. 실제로도 그랬고요. 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품이 에, 확실하게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광고 홍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품이 판매가 되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국책과제도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2013년부터서 지금까지 국책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증, 특허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획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CE 인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제품은 그냥 CE, 뭐 FDA, 뭐 그냥 FCC, CCC, 뭐 KC 이런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데요. 의료기는 각 나라별로 전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투체 이마에서 측정하는 즉 전전두엽에서 측정하는 투채널 뇌파만 가지고도 정신적인 건강 상태 또 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저희가 적용한 그 뇌 질환이나 정신 질환만 하더라도 50가지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뇌 질환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분 동안 얼마 기간 동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치료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저희가 개발했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저희만의 노하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 그대로만 하면은 별다른 시행착오가 없이 똑같은 결과가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본인이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그걸 따르질 않아요. 그냥 뭐 1, 20분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거나 가끔 생각날 때 그냥 한다든가 또 요 네파 프로토콜을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제 이 전극이 이렇게 이제 아무리 저희가 완벽하게 도금을 한다고 했어도 피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소금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 때문에 이게 쉽게 벗겨지거든요. 또 스크래치가 가고 그러면 뇌파 신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전극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 실제로 이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에 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우리가 샴 테스트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저희가 성공, 정확한 신뢰성을 가지고 제대로 뉴로피드백 훈련한 그룹만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의료용 버전이 있고 일반용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개 모양이 서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의료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다 더 이 외부 그 노이즈들을 아티팩트들을 더 차단을 더 완벽하게 해서 신호가 좀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전류의 노이즈라든가 또 외부에서 발생되는 정전기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이 되게끔 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호가 더 안정적으로 검출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값을 디지털 신호값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는 24비트 디지털 해상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아날로그 신호에 접근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은 10비트 디지털 해상도 또는 12비트 디지털 해상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초 동안에 파형을 불과 이 12개 이 등급으로밖에 구분을 못한다. 이것은 너무 대충이죠.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24비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아날로그 신호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디지털 신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의 정밀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고요. 아주 비싼 어, 의료용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싼 의료용 제품들과 신호를 비교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밀합니다. 이런 이 진단에 대한 알고리즘,
이것은 이제 그 DB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질환별로 바이오마커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 표준 DB, 또 뭐 각 그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또 환자들에 대한 표준 DB,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상호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었고, 그런 그 특징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개발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뭐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 내부의 연구팀들이 독자적인 기술로서 그걸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우리가 BQ에 나와 있는 점수들이 전부 다 그런 바이오마커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온 것들이죠. 예.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아마 그동안에 또 누적된 DB를 가지고 훨씬 더 정밀한 그런 그 결과 리포트지가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이제 AI 기술들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도 뭐 저희 BQ 리포트를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PDF 파일을 그대로 넣고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 그러면은 지그들이 나서 그걸 다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정도로 이미 저희 그 BQ 프로그램을 이미 그런 어, AI 프로그램들이 저희 BQ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 우리 센터장이 설명한 것보다 더 잘 설명이 돼서 딱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게 좋다, 어떤 건강식품을 먹는 게 좋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하는 처방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어, 의료용하고 일반용의 이 정확도의 차이는 이제 신호의 정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아티팩트에 대한 어, 그 차단 효과가 의료용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뇌파 신호값이 더 어, 정밀하죠. 하지만 알고리즘은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한 정밀도는 똑같고요. 단지 뇌파 신호 퀄리티에 대한 정밀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진단의 정확도가 97%가량 된다는 것을 저희가 사이언티픽 리포트지에 작년에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일반용으로 측정하더라도 어, 그에 못지않는 정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뭐 여기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BQ에 사실 보다 더 많은 질환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증거 자료를 대라, 논문을 제공을 해라, 이거 뭐 의료 신기술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태클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제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그 결과들을 충분히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범용적인, 보다 더 많은 환자 수가 많은 것들만 일단 제시를 하자 해가지고, 현재 비교 데이터에, 비교 리포트지에, 그 정도가 제시가 된 거고,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 더 붙일 수 있는 것들이 한 10여 가지 정도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식약처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생략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요건 이제 의료용 BQ 리포트지입니다. 이게 이제 두 장으로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여기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좀 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다 보따리를 푼다면 어,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씩 조금씩 어, 식약처랑 얘기해 가면서 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치료 쪽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임계값 자동 조절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위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신경망 이론 기술이거든요. 그 신경망 이론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 뇌파가 다 틀리잖아요. 틀린데, 그것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표준화 값을 구하고 그 표준화된 값에다가 그런 신경망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최적화된 값을 다시 찾아냅니다. 어, 최적화된 값을 다시 찾아내서 그 최적화된 조건에 맞춰서 프로토콜이 통제되도록 자동 통제가 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개발된 것은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뭐 알파 값이 높아지면 땡 소리가 나고 절대 그런 얄팍한 정말 수준 낮은 그런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어, 그 많은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 하나 듣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움직임이 하나 일어나는 그 뒤편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놀라운 이 과학 기술적인 이론과 이 임상 데이터가 누적돼서 획기적인 알고리즘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와 이런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기술과 그것에서 신호를 컨트롤하는 그런 어, 이 신호 처리 기술과 AI 알고리즘이 결합이 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가장 빨리 효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은 두통입니다. 두통. 뭐 불면증도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두통해서 진통제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걸로 한 10분만 딱 해주시면 머리가 개운해져 버립니다. 왜 이러지? 머리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박하향 냄새를 맡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머릿속에서 그냥 펑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원해져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두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효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불면증도 역시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요즘 뭐 신문에 또 이런 인터넷상에 보면은 미약전기 자극을 통해 가지고 수면 유도 장치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건 무려 300년 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죠. 그게 왜 지금까지도 그게 널리 보급이 안 될까? 미국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직류전기 자극기 해갖고
검색하면은 많은 제품들이 뜹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예, 그런 제품들이 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그건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가 방어를 하는 거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뇌가 거기에 대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의 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특징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스스로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뇌의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그 반응이라는 것이 자기 보호가 될지 자기 개선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급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지금도 TMS라든가 TES라고 하는 것들이 병원에 많이 보급이 됩니다만은 그거 역시 병원에서 그걸로 뭐 우울증 환자 개선시킨다. 1시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1시간 이상을. 예.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주 못 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못 해요. 또 일정 기간 한 다음에 한참 뛰었다가 또 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뉴로 할머니는 24시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 사용자의 뇌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뇌가 본래의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 기능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장시간 훈련을 하다 보면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 근육통 생기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그 두통 싹 없어져 버리죠. 예. 근데 그 두통이 좀 오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훈련하다 보면은 저절로 싹 없어져요. 없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호전된 반응을 자기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기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른 누구한테 이것을 테스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자신한테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하루에 뭐 한 10시간, 8시간씩 뭐 뇌파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것도 저 자신한테 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뭐 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완전 이 기운도 하나도 없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머리도 뭐 깨질 듯이 아프고요. 아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는데 한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아프지도 않고 두통도 싹 없어져 버리고요. 어, 머리는 너무 맑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전혀 부작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제가 깨달았었죠. 예. 그래서 이 대체로 뇌에 어떤 물리적 손상이 존재한다든가 화학적 손상이 존재할 경우에 이 그 저희 유라머니로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그 병소 부위가 개선이 되면서 두통을 유발한다든가 또는 좀 메스꺼운 느낌이 불러일으킨다든가 그런 그 명현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또 이 불면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일주기 리듬이 정상화되기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좀 현상이 있습니다. 즉 잠자는 시간대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그 명현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 계속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라 지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파 조절 기법을
저희가 뭐 SMR, 알파, SMR, 저베타, SMR, 저베타, 알파, 세타, 저알파, 고알파, 중베타, 알파, 지스코어, SCP, AI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했습니다만 현재 의료기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요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여덟 가지가 의료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용에는 요 위에 세 가지만 일반 용에는 요 위에 다섯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용에는 위에 다섯 가지가 적용되어 있고, 어, 의료용에는 8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 프로토콜에서 바이폴라를 이용한 알파 프로토콜은 적용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어, 그냥 일반적인 알파나 저베타 프로토콜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한 거고요. G스코어 그 프로토콜을 많이들 쓰는데 저희는 이 뇌파 조절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G스코어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G스코어를 별도로 프로토콜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프로토콜 소개가 G스코어 프로토콜 이 기법이 이미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뽑질 않았습니다. SC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전대업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이 AI를 활용한 것도 이미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한 내부의 알고리즘에 이미 녹여 넣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따로 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뇌파 조절 기법 자체에서 이름은 이제 우리가 강화시키는 리워드 시키는 네파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토콜 이름을 정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상과 억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역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저희가 공개를 한 거고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그 효과적인 것들이 뭐 심리적 항상, 행정 안정, 뭐 이런 활성화 있고 뭐 적응증들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파 이런 식의 조합에 따른 리워드 시키고 인히비 시키는 밴드별 조합에 따라서 이런 밴드별 조합이 어떤 뇌질환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가 적용한 것은 아주 특수한 기법을 여기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앞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선택적 신경망 조절 기술이라든가 자기 최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세라피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이 됐고요. 선택적 신경망 조절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비마 투 채널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속에 들어있는 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뇌의 영역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아비마하고는 전혀 반대에 있는 후두엽이라든가 더 깊숙이 들어있는 뇌관 영역이라든가 또 측두엽이라든가 이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질병들은 어떻게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신경망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은 우리 뇌 전체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그, 이 동기화 시킴으로 해서 그 특정 영역의 그 뇌세포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 뇌과학 하는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동시에 발화한다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 나서 그러한 그 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적인 특성, 그리고 신경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런 뇌파 조절 기법과 그러한 신경망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에, 불면증이다. 그럼 훈련 모드는 훈련 프로토콜은 알파나 저알파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신경망 회로와 뇌파 프로토콜을 결합을 시켜서 이 뇌파 어떤 밴드의 값들을 우리가 억제하고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선택적인 신경회로 속에서 어떤 뇌의 영역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극이 아니라 자극이란 표현보다는 더 활성화나 또는 좀 그 이 구조 조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뇌의 건강 상태를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증상이 저절로 사라져요. 예, 그게 이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단순히 뇌파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의 의지가 거기에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 세라피 기법이라든가 자기 체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의지로서 더 결합을 시켜서 효과를 굉장히 강화시킨 겁니다. 아,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고 거기서는 뇌파를 전체적으로 두피상에 19 채널이라든가 32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뇌파를 전부 다 찍어서 그 중에 이제 어느 부위의 뇌파가 다른 데랑 좀 틀린가를 찾아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극을 부착시켜서 그냥 화면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뇌파 컨트롤만 하는 것이죠. 우리 뇌파 프로토콜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병소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뇌파를 조절하는 그런 접근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국소적인 효과라는 거죠. 국소적인 효과. 유라모니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뭐냐? 그러면 뇌에 글로벌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 로컬 액티베이션, 로컬 그 싱크론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싱크론이라든가 시상이 중심이 돼서 시상이 하나의 오케스트라 컨덕터로서 이 활동하는 그런 형태의 싱크로니가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시상이 그런 그 컨덕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뇌관이 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관과 시상과 피질, 이 세 가지의 신경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고 컨트롤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뇌 건강,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훈련 프로그램과 뇌파 조절, 이 두 가지를 결합함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예, 뇌파, 전체 뇌파 측정에서 어떤 특정 지점을 찾아서 거기 지점에만 딱 그 뇌파 그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은 국소적인 효과밖에는 못 만들어낸다. 하지만 유로하모니는 전체적인 뇌 전체의 조화와 이, 그, 이 구조 재조직화, 재조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이, 이 피부에 직접 아주 저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접촉을 해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볼트 단위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이것을 좀 띄워서 그냥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게 있었더라면 진즉 나왔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뇌 자도 측정기죠. 뇌 자기장.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뇌자도 측정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비접촉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것을 뇌의 그 활성 상태, 활동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자도 측정기 MEG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 몇십억 단위고 그거 하나 들여놓으려면은요 지구 자기장 차폐부터 시작을 해서 가전제품이나 주변 그 건물에서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자기장들을 전부 차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에서 뇌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 뇌파 전기 신호, 그 뉴런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값이 강한 게 110mV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뭐 70mV에서 110mV 이 정도 세기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예. 이게 지구 자기장보다 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를 써서 이걸 측정을 해야 됩니다. 초전도체를 써서. 어,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완벽하게 차단을 못하면은 그 신호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치도 굉장히 크고 방도 크고 완전 차폐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만 몇십억이죠. 시설비와 기계장치비 해서 몇십억이 깨지는 겁니다. 즉 어, 정기적인 신호값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완전 접촉하지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측정하지 않으면은 감지하기가 어렵다. 남자들은 머리카락이 가늘 별로 많지 않고 이 머리카락 층이 얇죠. 그래서 저희 유라머니로 전극을 뒤로 해서 후두엽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측정이 돼요. 가능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돼요. 머리카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머리카락 층이 두꺼워서 신호가 안 잡힙니다. 예. 저희께 굉장히 감도가 뛰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저희 그 전극 하나가요, 24K 순금입니다. 99.99999%. 예. 굉장히 순도가 높은 순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금속 엘러지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게 도금하는 과정에서 크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미량의 중금속이 끼게 되면은 어, 그 금속 엘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히 금도금 전용 도금기에 그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거의 차폐를 다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99.99999%의 순금을 써서 이것을 다층으로 우리가 도금을 합니다. 예, 다층으로 도금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이 땀이라든가 다른 화학물질들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적어요. 어,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호값이 약합니다. 예. 그 페이스트를 쓴 것에 비하면 저항이 더 높고 신호값도 더 약하죠. 근데 띄워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해 놓은 이런 증상별 치료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센터라든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냥 이제 좀 더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어,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하고 조합을 시켜서 더 자신만의 어떤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제시한 예시는 하나의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불과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 좋아집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뭐 단순하게 자기장으로 그것을 찾았다라기보다는요. 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실종된 미군 병사를 미약 자기장으로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할 때에 자기장 스캔도 하고요. 자기장 스캔이 되죠. 자기장 스캔을 하게 되는데 금속이 있는 데에는 자기장이 강해지죠. 비금속만 있는 데에는 이제 자기장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겠죠. 어, 그럼 사람이 거기 위에서 움직인다 했을 때에는 그런 그 어떤 이 자기장이 강한 지역 같은 경우 사람이 거기를 침투에 들어갔을 때에는 흔들림이 생깁니다. 자기장 교란이 일어나게 되죠. 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측정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지구 지자기장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걸 감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뭐,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두 개 전국으로 컨트롤한다. 이게 이제 참 너무나 뇌를 너무나 모르는 질문입니다. 뇌를 모른다기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으면은 단위 면적당 뇌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단위 면적당. 예. 우리 전극이 이 지름이 1cm가 더 됩니다. 약 12mm거든요. 12mm. 예. 지름이 12mm인 전극 밑에 있는 피질 어, 피질 뉴런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 피질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회로와 시냅스는 총 몇 개가 될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시상을 통해서, 어, 우리, 그, 이 피질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파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피질을,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겁니다. 피질에 있는 그 뉴런의 개수가 총 몇 개냐? 그 여러 이론들이 있죠. 뭐, 100억 개 정도 된다. 뭐, 200억 개 된다. 어떤 사람은 50억 개 된다.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한 100억 개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전두엽에서 두 개만 추출을 하죠. 그러면은 그 전전두엽에 이 저희 전극 밑에 있는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는 시상에 뉴런이 있겠죠. 그럼 시상으로 들어가는 그 여러 감각 정보들이 있겠죠. 또, 어, 이, 중뇌 영역에서 처리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뇌관에서 처리된 여러 정보들도 결국은 시상을 통해서만 피질로 연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는 얘기는 뇌 전체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피질에 있는 뉴런은 천억 개가 아닙니다. 예, 불과 한 100억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 우리가 그 뉴런들이 전부 다 시상을 통해서 그 신호가 전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상에서 보내는 신호만 우리가 잡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질에서 이제 그걸 처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전전두엽에서 두 개 채널에서 잡아내는 그 신호값은 시상에서 들어오는 신호값들과 그 다음에 이
피질 상호 간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호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시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신호에는 뇌의 다른 부위에서 처리한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이 전전두엽 이 영역은 의사결정, 판단, 추론, 감정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 이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뇌간에서부터서 그 위에 상위 뇌에 있는 모든 활동들의 정보들이 전전두엽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억 개 뇌세포를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건 참 무식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다. 얼마든지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예요. 방금 말씀, 파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레이저나 음파죠. 전자파도 되겠죠.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이제 EMP, 강력한 전자기 파동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핵폭탄에 함께 쓰여서 이 강력한 전자파를 일으키는 것이 되겠고요. 음파는 이제 공기 진동인데 공기 진동의 압력을 극대화시키면 그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주파수 파동을 세기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태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그런 것이죠. 이제 파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 뉴로 피드백 기술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의 저희 뉴로 하모니가 뇌를 더 기능 개선을 시키고 IQ도 높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반대를 만들 수 있어요. 간질병 환자를 만들 수가 있고, 우울증 환자를 만들 수 있고, 치매 환자를 만들 수 있고,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걸,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좋게 사용해야죠. 예. 뇌에서 나타나는 전기 신호죠, 이것은. 말씀하신 의도에서의 파동은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이제 코그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좀 이 뇌의 인지 기능을, 그 향상시키는, 좀 획기적인, 어,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억력을 고도로 발달시키고, 주의 집중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키고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아주 특수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인지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다 인정을 받은 그런 그, 그 기법들을 뇌파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독자적인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속독 프로그램이라든가 책을 이제 빨리 읽게 만드는 것이죠. 뇌를 컨트롤해서 영어 단어를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많이 외워버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뇌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키성장시키는 거라든가 호르몬 밸런스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브라빈트락에서 다이어트 솔루션으로 해서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를 통제해서 저희가 폭식증이라든가
식욕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맛을 소위 조절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저절로 본인이 알아서 어,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명상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아직 출시는 안 했습니다. 우리 이제 뇌헬스 프로그램 보면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상이 그게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면은 금방 익숙할 텐데요. 제가 이런 그 호흡 명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명상 프로그램은 한 우리나라 전통 호흡법을 기반으로 해서 한 20단계 호흡 명상 프로그램을 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아직 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좀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충 저희 기술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뭐 어, 그 채팅을 통해서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질문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브린트는 제가 이제 그 브레인에서 BR에다가 인텔리전스에서 INT를 따가지고 합성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인텔리전스 그런 뜻인데요. 어,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뭐 노인 누구나 써도 다 좋습니다. 성인이 해도 기억력이라든가 뭐 속독이나 영어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에 뭐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공부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쓰겠다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좀 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냥 뉴로 헬스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건강 증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브린트는 이제 굉장히 좀, 어, 그, 이 훈련하는 사람이, 문제도 풀어야지 되고, 뭐 좀 상당히 좀 복잡해요. 할 일이 많죠. 어, 그래서 그것은 좀 특수층에다가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한다면은 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브린트가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어, 근데 이게 좀, 음, 어렵다 보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근데 편안하고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유로 헬스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린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하루에 한 시간씩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자운의 균형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이것을. 어, 그, 알파 제베타 프로토콜론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뉴라머니 외에, 지금 이제 뇌파 측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PPG 센서를 붙여서 뇌파 검출하는 것을 개발을 다 끝내가지고 이 두 개를 지금 결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LED로 그 광 자극을 주는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다는 여러 논문들이 있어서 제가 PBM 광 자극기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제품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을 저희가 해서,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먼저 발표한 다음에,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품화는, 내년쯤에나, 내년 초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루게릭 환자의 경우는 좀 우연하게 저희가 이 치료 성공 사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 훈련을 시켜놓고 이 루게릭 환자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훈련시킨 사람이 잠깐 누구랑 통화한다고 자리를 비우면서 이 양반이 뭐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통화가 굉장히 길어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 어, 이, 그 본의 아니게 그 루게릭 환자가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그냥 훈련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장시간 훈련하고 났더니 갑자기 갑자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굽어져서 펴지 못했던 팔이 펴져 버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애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우나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편두통, 아주 심각한 편두통 환자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막 5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으로 편마비 온 사람들이 뭐 막 3시간, 4시간씩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 약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은 엄청난 개선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짧게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장시간 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무조건 1시간 이상씩 시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를 그렇게 붙잡아 두기가 어려우니까 뭐 한 30분 정도 시키는데 저는 뭐 TM이나 TMS 같은 것도 1시간씩 시키는데 우리 것으로 그냥 1시간, 2시간씩 시켜가지고 효과를 확실히 만들어내는 게 병원 수익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 그 광자극기는 저희가 웰리스 기기로 내놓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뇌파 측정기 뉴라몬이랑 결합을 해서 두 개가 서로 그 이렇게 에, 그 연결돼서 작동이 되도록 하는 모델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가시광선 아니죠, 당연히. 예. 파장대가 가시광선 대역이 아닙니다. 어, 이 어린애들 만 2세면은 약 3세에서 4세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근데 굳이 뭐 이런 아이들은 뇌가 한참 막 그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요. 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또 다른 프로그램마다 이제 그 이, 이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신경 회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멍 때리고 있을 때,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집중하지 않고 완전히 좀 에, 그 편안히 이완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이제 보호 회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의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다 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이완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그건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것은 증상에 맞춰서 그 증상은 어떤 신경회로를 발달시키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맞춰서 우리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그 디폴트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라든가 그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막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을 못 보는 아이도 소리로 전부 다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투자 유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미국하고 줌 회의를 했었고요. 어제 줌 회의한 결과 그쪽에서 한국에 직접 오겠다는 오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직접 병원이라든가 우리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보고 한국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좀 받고 싶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줌회의에 참석했었던 이 분은 실제 그 닥터인데 뇌파 측정기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장비로 뉴로피드백 훈련도 시키고 있는 분인데 저희 제품을 저희가 보내줘갖고 썼어요. 그리고는 어저께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깜짝 놀랬다. 어떻게 집에서 일반인들이 전문가 없이도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훈련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간편하고 어,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또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른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너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점이 해가 떨어진 다음이니까 한 8시 이후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뇌파 이렇게 쭉 그동안에 측정을 해보면 10시가 넘어가면은 뇌가 거의 수면 뇌파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뇌파 많이 느려지고 서파가 강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가 넘어서는 우리 뇌가 생리적으로 수면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었는데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때라도 해야죠. 하면은 어쨌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60세 넘어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인간의 뇌가, 어, 나이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60세가 아니라 90세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폭식증이 없어도, 너무 비만인 분들은 그 식욕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어, 그래,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대사장애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대사 장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인간의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이죠. 신경계하고 호르몬, 내분비계 그 두 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인데 그 두 개 다 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뇌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대사장애는 없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앞을 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시력이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약시 경우에 눈이 많이 밝아지고 시력이 회복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력도 그래요.
소리 안 들렸다는 사람이 소리가 들린 케이스도 있고, 좀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망막이 이상이 없다. 망막이 전혀 이상이 없다면 결국은 신경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막에서 시상으로 들어가는 신경계라든가 또는 시교차점에서 신호가 정확하게 전송이 안 되는 문제라든가 뭐 또는 이제 후디엽 피질상에서 어떤 문제, 후디엽을 어디 뭐 다쳐가지고 어, 그, 그 시각 피질 영역이 손상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원인이 될 텐데 그런 건 저희 유라머니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통증 완화에.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이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 불면증을 저희가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좀 잠을 좀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고요. 깊은 수면만 취한다 해도 우리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암 치료 과정에서 효과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이명이나 난청, 특히 난청 경우, 뭐 이명의 그 주 원인이 주로 이제 뭐 혈압이 높다든가, 뭐 고지혈증으로 혈관에 너무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뇌에서 또는 그 중이나 그쪽에 그 혈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잡음이 이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하지만 어, 뇌 청각 피질 영역에서 어떤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어, 좀 약청이 됐다든가 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 걸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치료는 그냥 일상적인 뇌 건강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뇌 한쪽을 완전히 드러낸 그런 케이스 훈련 사례가 있어요. 그 이제 실제 교통사고로 뇌 한쪽이 완전히 그냥 드러낸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우리가 분당 차병원에서 그 환자를 훈련을 시켰었는데, 음, 한쪽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그쪽이 새로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아, 예.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분당 그 국군통합병원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때 담당했었던 그 의사분이 마취과 의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분이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낸다고 했었는데 냈는지 어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각 정보 중에서 유일하게 후각만 바로 그 이 대뇌 피질로 들어오는데 후각 정보 중에 그건 한 회로고요. 실제로 후각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시상을 거쳐서 전두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뇌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 중뇌 쪽으로 들어가는 회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대부분의 감각 정보가 시상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오고 특히 이제 아나 전두 피질이라고 우리 눈썹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영역은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 정보에 대한 그 처리 능력이 강화돼서 감각에 대한 감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 호르몬은 뇌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분비계 자체가 뇌에서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 샘을 뇌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것인데, 뇌가 건강해지면은 호르몬 샘과 우리 뇌와의 피드백이 회복이 되거든요. 대먹임 기능이 회복이 돼서 정확하게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대먹음 기능, 뇌 기능이라든가 또는 인체의 그런 호르몬샘을 자극하는 여러 이 조건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대먹임 기능까지도 떨어지게 되니까 뇌에서 호르몬샘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뇌가 건강해지서 그러면은 그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서 정확하게 그 우리 기관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 적절한 적당량의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생리적인 측면은.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거기서는 이제 자기 체면과 그 이미지 세라피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에, 그, 그 의식으로 그런 호르몬 샘들을 어, 자극을 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호르몬 샘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 샘이 자극을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자극 뭐 갑상선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결국은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그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호르몬샘에 우리가 의식을 딱 유도를 하고 그게 뇌와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가 저희 뇌파 프로토콜과 결합이 돼서 그 부위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대먹임 회로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그 메커니즘을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은 많은 임상 사례를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던 겁니다. 뇌건강 훈련은 그 뉴로 헬스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뇌 영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중력, 기억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뇌의 그 부분들마다 사실 우리가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런 게 뇌 어디에서 관장하느냐 하고 정확하게 찝으라 그러면 아직 우리 뇌과학에서 모릅니다. 기억만 하더라도 해마, 해마가 주관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전두엽이 그 작업 기억력을 담당을 한다. 전두엽 작업 기억을 어떻게 저희가 발달시키겠습니까? 해마가 아니라는데요. 해마가 이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을 컨트롤한다. 그럼 장기 기억은 어디가 있습니까? 장기 기억은. 그럼 장기 기억은 해당 부위에 뭐 피질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피질 전체가 그냥 기억과 관계된 것이 되겠죠. 이렇게 집중력이나 기억력, 그럼 집중력은 어디서 담당하느냐? 이게 딱 집어서 지금 우리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회로, 어떤 회로를 우리가 더 발달시킬 것이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영적 문제, 이건 실제로,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딸, 30대 중반 됐던 딸을 데리고 왔었는데요. 자꾸 이제 무당이 신들렸으니까, 무당이 돼야 되니까 신내림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이제 싫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었는데요.
실제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제품을 사가지고 갔는데 절대 안 하더랍니다. 자기한테 든 신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안 했어요. 신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예. 집중력이 너무 높아지면 이완을 잘못한다. 이건 우리 그 자기조절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예. 어, 뭐 잘 아시다시피 생물의 성장에 있어서 최소량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영양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만 보충을 해줘도 영양의 밸런스가 잡히면서 성장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양 섭취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뇌가 느린 뇌파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른 뇌파를 굉장히 잘 조절하는 사람 또는 중간에 알파 리듬을 잘 조절하는 사람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빠르든 느리든 뇌가 잘 조절을 해요. 밸런스가 잡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집중력이 고도로 높다는 얘기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것도 몰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순간 집중력이라는 상태가 있고, 지속적인 집중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있고, 그 상태마다 뇌파가 서로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몰입 상태에서는 세타파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뇌파가 서로 틀려요. 이게. 예. 그래 나서, 어, 지- 이건 우리가 자기조절 측정을 해보면은 그 각각의 느린 뇌파, 빠른 뇌파, 또 어떤 알파 리듬의 조절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절대 기계처럼 우리 뇌는 절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는 절대 기계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스탠드얼론 제품은 이제 이 단말기 없이 그 소리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파, 그건 이제 신경회로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뇌파 그 조절만 하는 거죠. 뇌파 조절만. 예. 그래 나서, 이건 이제 뭐 대체로, 우리 그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들 경우에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치매 환자들이라든가, 어, 뭐, 어, 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같이 착용해서 하면은 정말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경우, 뭐, 컴퓨터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탠드얼론 제품을 출시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뇌전증 12세 아동이면은 이 챗 GPT가 아직 그 챗 GPT가 훈련 많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 그거 틀렸는데라고 답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말 바꿉니다. 예. 걔가 인간한테 아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말 바꿔요. 예, 뇌전증 환자면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이구. 예, 질문에 대한 답들을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원리를 아시는 분이 해주시는 답변은 역시 뭔가가 다르네요.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이렇게 풀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역시 또 선구자적인 이야기, 감동이라고 올리신 분 계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어, 이제 언젠가 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네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열정적인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